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9월 30일 오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로써 이제 9월이 다 끝나가고요. 10월 11월 12월 딱 석 달밖에 안 남았어요. 금년 이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계획 세운 거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석 달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우리 여당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MBC를 앞세운 여당의 우리 여권에 대한 공세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명이도 말이죠. 그동안에 이번 이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자 본인이 듣기에도 좀 헷갈린다.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한 것이 좋겠다라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오늘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마음을 고쳐먹은 게 아니라 마음을 완전히 바꿔가지고요. 이거 맞다. 이 비속어가 맞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인 공세 국면으로 이재명 본인도 이제 이 대열에 들어섰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지난번에 긴가민가 하니까 이거를 제대로 좀 들어봐라. 그렇게 해서 이 공격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본인도 내가 들어보니까 맞다. 이 국민들 귀로 들어봐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일체 민주당이 말이죠. 어제 이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거래안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지휘부를 비롯한 전 당 차원에서 여당에 대한 이 공세를 여당과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지금 강화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가운데요. 이 서울대학에서 평생을 소리 문제를 연구한 이 교수가 말이죠. 본인이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이 점검을 해보니까 그런 말이 절대로 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MBC가 자막까지 달아서 한 이 비속어 전혀 들리지 않는데 더군다나 바이든 안 들린다. 이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해외 동포들까지도 이제 나섰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도요, 이 원중의에 제소하는 문제. 제가 처음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이 정정보도하고 원중의 제소는 기본이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실도 입장이 이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률투쟁 전면에서의 법률투쟁은 우리 여당이 책임지고 그리고 대통령실도 어떻든 간에 일정 부분에서 말이죠. 원중의 제소하는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 기본적인 뭐라 그럴까요? 이 교정 작업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당 안에서도요. 조수진, 하태경 뭐 이런 사람들 이거 참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거 무조건으로 사과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무조건 사과해요? 사리에 맞아야 사과하는 것이지. 아니 왜곡한 MBC가 문제지. 대통령 발언이 더 큰 문제입니까? 어느 게 더 큰 문제입니까? 앞에다가 미국이라고 하는 이 자막을 써 붙인 거 이게 얼마나 큰 조작입니까? 이거를 먼저 책임지게 해야 되는 것이 더 급선무다. 그래서 일부 여권에 있는 이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의 머리를 제가 따라갈 수가 없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야당의 생각 그리고 이 MBC의 입장에 공감을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한 명 한 명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날 말이죠. 이 갤럽 여론조사가 나와요. 우리 국내에서 여론조사가 여론조사기에는 한 70여 개, 7, 80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 여론조사 중에 하나가 바로 갤럽입니다. 그만큼 갤럽 여론조사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아주 작심하고 반란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요. 다시 최저치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요. 8월 첫 주에 최저치인 24%를 기록한 바 있는데 바로 오늘 발표된 기록이 24%예요. 그래서 전주 대비 4%가 빠졌고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4%가 올라가서 61에서 65. 그래서요. 65 대 24 하니까요. 41% 차이나 나서 이 부정평가가 높은데 이렇게 취임 2주 그러니까 2분기, 둘째 분기에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 것은요, 이 MB 때 이후로 두 번째로 낮다. 이러한,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무엇 때문에 부정이 이렇게 높고, 또 이 긍정은 또 무엇 때문에 또 그나마 이렇게 나와 있느냐. 둘 다 이 외교 문제를 가지고 긍정과 부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평가도 외교 문제가 1등. 잘 됐다는 평가도 외교 문제를 잘했다. 이게 1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긍정평가는 28에서 24, 부정평가는 61에서 65. 자, 그래서 8월 첫째 주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부정평가의 주된 이유는 외교, 이 비속어 발언 파문 때문에 이렇게 부정평가가 높아졌다. 이렇게 갤럽 측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정평가도
그래서 외교의 부정평가의 비율이 17%고요. 경험 자질 부족 무능이 13%, 발언 부주의가 8%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 민생이 잘못됐다가 7%입니다. 예. 그 다음에 긍정평가는 이유도요. 외교가 제일 높아요. 8%. 그리고 열심히 한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7%. 전 정권을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 이게 6%. 이런 것들이 긍정평가의 원인으로 되고 있고, 이번에 순방이 잘 됐느냐? 국익에 도움이 됐느냐? 도움이 됐다는 33%밖에 되지 않고, 안 됐다가 54%예요. 제가 보기엔 안 됐다라고 하는, 도움이 별로 안 됐다라고 하는 이 이유가 바로 이 야권의 이 가짜 뉴스, 이 홍보, 이 조작,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도움이 됐다는 이유로는요, 순방 자체가 의미가 있다가 20%, 정상간 만남이 14%, 외교, 그리고 교류를 확대가 1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안 됐다는 응답은요, 실익이 없다, 이게 18%, 조문이 좀 늦었고 못했다가 16%, 이 비속어 막말이 12%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는요, 민주당이 이제는 앞섰어요. 역전이 됐습니다. 2%가 올라서 36, 국민의힘은 3%가 떨어져서 31,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자, 그래서요, 이 갤럽의 여론조사, 이게 전화 여론조사거든요. 과연 어느 정도의 객관성이 있는지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전문가들이 어쨌든 간에 이 지표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유리하게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왜? 지금 전반적으로 위기 국면이기 때문에요. 위기 국면일 때는 비판 측의 입장도 일단은 경청을 하고, 우리가 국정 운영에 반영할 게 있으면은 서슴없이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어제 이 국민의힘에서 이 불참한 가운데 말이죠, 이 박진에 대한 장관에 대한 이 회의만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여당에서는 집중적으로 지금 민주당과 MBC의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어요. 그래서 박진 장관의 회의만이 단독 처리된 것은 그야말로 나쁜 힘자랑이고, 이것은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검수완 박, 감사한 박에 이은 국회의 국회완박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기소에 대한 분풀이가 아니냐. 그래서 이 박진 장관 회의만을 처리한 거와 대응 차원에서요. 그러면 김진표 이 중립 의무를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 야당하고 협의도 없이 여당 일방적 의사일정에 따라간 거, 이거는 그야말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MBC 경영진에 대한 사퇴 압박도 같이 촉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당에서 대대적으로 이러한 이 민주당의 국정 발목 잡기 프레임, 여기에 대해서 이 공세를 지금 벌이고 있고요. MBC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송원석, 그 다음에 이태규, 박정하, 이런 분들이 또 앞장서고 있고요. 이 안철수 의원도 이 서초프로 오늘 축사가 있었어요. 현재 국회에서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그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국회 내지는 정치권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와 싸우는 사람들과의 전쟁이다. 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박대출 의원도 이번에 이 야당의 해임 건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도 양심도 실종된 자기 부정이다. 예. 그러면서요, 이러한 기준이라면 문재인 여권의 외교장관들은 전부 다 잘랐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며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재형 의원의 경우에도요, 이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이건 정치적인 공세다. 거대 야당의 횡포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MBC에 대해서도 여전히 MBC와 민주당 간의 정원 유착 프레임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기현 의원도요, 이러한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 눈을 가리고 귀를 왜곡시켜서 온 흑역사, 이제는 여기서 끝장내야 한다. 박성재 사장과 현 경영진이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는 길만이 MBC 정상회의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거는 외교 참사가 아니라 실상 민주당의 억지 자해 참사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의 대통령과 정부의 타격을 가리는 정량만 남아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 국회 사무처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중립성을 위반하고 편파적 진행,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을 발의 조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참 이게 숫자가 작아가지고 이게 통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상징성, 투쟁성 측면에서 제기한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 이런, 이제,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참, 그래서 2024년 선거에서는 말이죠. 우리가 제대로, 이 국회 다수 당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지금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 여권 안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우선 조수진 의원이 지난 28일 날 채널A 자기가 소속했던 방송인데요. 여기에 출연해가지고 무조건하고 사퇴를 해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평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 같고 거의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언의 진실과 경위가 어찌되었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국민께 송과가 아니냐. 그렇다면 당연히 사과를 하라. 이런 주장을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건 발언의 경위라든가 진실 여부 그리고 어떤 단어가 나왔는지 이런 것과 관련이 없고 국민께 불편함을 끼쳐드리고 일주일 동안 이런 정쟁으로 국가가 지금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해 사과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용기 아니냐. 그래야만 민주당의 용렬한 태도가 더군다나 많은 대다수 국민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고 크게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여기에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발언 경위 진실 여부 어떤 단어가 나왔느냐 이거를 보고 사과를 누가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걸 판단해야지. 이게 사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배경 요인이 뭔지 그리고 결정적 요인이 뭔지 이거를 보고서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기승전결이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승전을 빼놓고 결론 무조건 사과하라. 이게 말이나 되냐 이거예요. 자, 발언의 경위는 나오면서 내가 말이지 이런 불치병 세계적으로 이걸 퇴치하기 위해서 각 국가가 돈을 내는데 기여를 하는데 컨트리뷰션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1억 불 좀 국회가 지원해 주는데 이거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이거 되겠느냐. 안 되면 내가 이거 좀 쪽팔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은 얘기는 일체 할 필요도 없고 문맥으로 봐서도 맞지도 않아. 그러니까 MBC가 가로치고 미국을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MBC 보도 발언을 영문화 시킬 때 제일 그래도 MBC의 이 나쁜 조작된 보도에 맞게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보도에 맞게 해놓은 AFC 통신 보도를 첨부까지 해가지고 친절하게 그거를 미 정부에다가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MBC 기자가 문제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건데 어떻게 조작했느냐 그래서 어떤 영향을 주려고 했느냐 이게 큰데 이런 거는 문제시비 하지 말고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라. 이거 조수진 의원 이렇게 안 맞는데 참 실망스럽네요. 김행 비대위원도 마찬가지예요. 김행 비대위원도 27일 날 시비에서요. 비속어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사과해야 된다. 국민에 대한 예의고 야당에 대한 예의다. 국민에 대한 예의까지는 맞는데 어떻게 이런 지금 야당이 예의가 지킵니까? 김행 비대위원도 헷갈려요. 하태경이 아마 본래 그런 사람이니까. 하태경은 28일 날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을 못하면 당장 오늘이라도 사과해야 된다. 이걸로 시간 끄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이 무책임이고 스스로 지금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새끼라고 하는 비속어 이거는 대통령실 해명이 처음부터 이건 잘못된 것이다. 시간을 끌지 말아라.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온 국민이 싸우게 하는 거는 정말 외국에서 보면 완전한 코미디 아니냐. 대통령실이 이 글자를 어떻게 입증했는지 이걸로 시간을 보내야 되겠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MBC 책임자들 사장서부터 시작하고 사퇴하라. 그리고 이제 고발을 했어요. 고발했어. 대검에 고발했는데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대통령실에서도요. 이 MBC를 대상으로 해서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거나 민사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이 진실규명을 위한 정부 여당의 움직임에는 상당한 속도가 붙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보도 내용 그 첨부로 AFP 기사를 첨부까지 한 점 이것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아주 악의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거야말로 날조해가지고 한미 동맹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짜뉴스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 안 된다. 이러한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성원용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지금은 이제 명예교수예요. 이분이 28일과 29일 연거푸 페북에 입장을 내놨어요. 이 한마디로 인해서 이 MBC 이거는 조작보도다. 이런 결론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자, 본인도 딱 들어봤는데 이거 음성 인식을 갖다가 굉장히 평생을 해온 분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바이든이라는 소리 절대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바이든은 인식되느냐? 바로 MBC 자막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가의 해석을 빌면 음성을 인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음악 정보를 듣는 거가 있고 하나는 사전 정보를 듣는 거가, 보는 거가 있다 이거예요. 듣는 거가. 그래서 이 음악 정보와 사전 정보 두 개가 결합해서 이제 정확하게 최종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자부면허 음성이 잘 안 들릴 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더 의존하게 되느냐? 사전 정보에 더 의존한다는 거예요. 사전 정보가 뭐냐? 바로 자막이에요. 자막. prior information인데 이게 자막이라는 겁니다. 음향 정보라고는 이제 귀로 듣는 거 직접. 예. 그래서 자막 이 효과 때문에 이게 이제 무슨 이미 언론에서도 이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베큐 효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이든이라고 들린다는 사람이 많은 것은 바로 이 사전 정보, 자막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엉터리 자막 편집. 그래서 대통령이 말이죠. 대통령이 사용한 일부 단어들, 이 좀 거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자막을 엉터리로 왜곡 편집한 거, 이거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데이터 변조라고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혼동이 된다면은 정직, 투명, 논리적 설득이 아니라 거짓말과 술수, 선동이 난무하는 세상을 만든다. 이래서 이 책임이 바로 MBC에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어요. 뭐 옳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경 지금 성원용 죄송합니다. 성원용 명예교수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이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55년도에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키스트에서 석사학위, 그리고 미시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센타 바바라에서 이 박사학위를 취득해가지고요.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로 30년간 근무하고 2020년 8월에 은퇴해서 광주과학기술원의 인공지능대학원 초빙 석학교수로 지금 이 재직 중에 있어요. 그래서 구글 AI 연구에 어워즈 상까지 받은 분입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요, 그리고 서울공대 백서를 대표 집필한 분이에요. 이 학문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능력 있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원경 교수의 이러한 이 해석, 정말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고, 이 성원경 교수도 그렇고요. 이 숭실대학에 있는 소리연구소에서도 지금 입장문을 내놨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리 들어봐도 그런 이 바이든 미국 이런 거 아예 전혀 안 들린다 얘기했는데 똑같은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일, 30일 이틀간 내놓은 거 보면 그야말로 이거는 이 데이터 변조 때문에 이런 지금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이 변조는 바로 뭐냐? 이게 자막 변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본인도 여러 번 들어봤는데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거 자막이 큰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이라고 듣는 사람의 귀가 더 예민하냐? 아니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향정보와 사전정보가 이 결합돼서 통상 해석을 하게 되는데, 사전정보의 사람들은요, 자부임하는 경우에는 사전정보에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이 결론, 즉 왜곡 보도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이 국민들의 인식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예, 이러한 지금 이 결론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성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번 문제의 핵심은 바로 데이터 변조에 있다. 그래서 데이터 변조는 사소한 것이라서 용인되어서는 안 되고, 연구자 윤리에서도 데이터 변조는 최악의 위반으로 간주가 된다. 그래서 대통령 일부 언어 거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엉터리 자막 편집과 비교할 사항도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당이나 일부 언론이 이 사항을 가지고 MBC를 옹호할 일도 아니다. 예, 이런 지금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두 번째 글에서는요, 어제 이제 해리스의 부통령이 이번 MBC의 보도와 관련해서 disinformation이라는 썼잖아요. 영어를 썼어요. disinformation.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왜곡한 거, 이런 얘기인데, 그야말로 이거 엉터리 정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disinformation하고요, misinformation하고 disinformation, 이 두 개를 지금 이제 성 교수가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해리스 부통령이 disinformation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엉터리 정보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 misinformation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잘못 알려진 정보, 그리고
disinformation이라고는 고의성 있는 악의적 엉터리 정보.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이 disinformation이라고 쓴 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MBC 조작 보도, 데이터 변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일부 신문 논조에는 윤 대통령이 사과하면 달리라고 하는데 자막이 없었다면 나도 동의한다. 사과해야 된다. 그런데 자막을 엉터리로 붙인 것은 고의성 있는 악의적 데이터 조작이고 국민들의 60%가 바이든이 들린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미 설명한 것처럼 자막을 봤기 때문에 즉 사전 정보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막 조작의 위험을 보여주는 데이터이고 이러한 디스인포메이션을 통렬하게 비판해야 할 기자들이 윤 대통령 사과론을 주장한다는 것은 참 애석하다. 내용이 거짓은 못 보고 그냥 온매무새나 그리고 심히 거는 꼴이다. 예. 그러면서 매우 이건 아니한 일이고 디스인포메이션에 관대한 사회는 결국 선동의 희생양이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야, 이거 정말 이 자막 조작, 데이터의 변조, 이거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요. 우리 여권에서 있는 몇몇 의원들, 이거 똑바로 좀 알아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재명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재명이가 오늘 말이죠. 최고위 회의를 열었어요. 예, 최고위 회의에서 전남 도청에서 열렸는데 맹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비롯한 이제 야당에서 말이죠. 뭐라고 했느냐? 국민도 기구가 있고 국민도 판단할 지성이 있다.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또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포문을 열면서요. 지금 들어도 바이든이 맞지 않냐? 욕했지 않냐? 적절하지 않은 말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져물으면서 국민을 존중하라. 예. 그리고 일부는 발림은 그 다음에 말림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더라. 이렇게 지난 26일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발언했는데요. 그러면서 이거 정확한 발언을 좀 잘 확인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내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 발의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뭐 우선 발언을 잘 확인해봐라. 이렇게 했거든. 26일. 한 나흘이 지나면서 이제 완전히 강성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러면서요. 잘못했다고 해야지 어떻게 언론사를 겁박하고 책임을 묻겠다. 진상을 규명하겠다. 이런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느냐. 나는 기억 못하는데 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체 상식에 부합하는 말이냐. 국민을 존중하라. 그냥 방치하면 외교 참사에 의해서 경제 참사가 벌어질 것 같아서 도저히 방치할 수 없다. 그리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을 포함해서 외교와 관련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응 기구를 좀 만들어라. 이런 지시를 했어요. 자, 그래서요. 이러한 이제 이재명까지 나섰으니까 이재명까지 나섰다는 얘기는요. 일제히 야당이 이제 이 포문을 공세를 늦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그래서 여야 간의 대치 국면도 더 오래 갈 것이고 그리고 야당의 공세는 이제 이재명이가 벌써 이제 이 개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령을 내렸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여권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공격의 수위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 이제 해외 동포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궁금하실 텐데요. 33개 해외 동포 단체 대표들이 말이죠. MBC가 이번에 이제 결국 세 번째 탄핵 선동에 나섰는데 이거를 중단하라. 이러한 성명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MBC 그리고 야당을 규탄하는 11개국의 33개 동포 단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 정정보도 MBC에 대해서는 정정보도와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어요. 자, 그리고 이 MBC의 공식 사과는 물론이고 보도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이 성명문 내용, 일부만 제가 짤막하게,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의 본질은 뭐냐? 윤석열 보수정권의 승리였던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비하하고 한미관계와 보수를 이간질하여 국익을 저해하려는 매국적 행위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방송과 비진당이 야합한 언권유착의 전형적 예다. 네 번째로는 이번에도 MBC가 졸속 불법으로 선동 조작해서 윤 정부를 탄핵시키려고 하는 치열한 핵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윤 정부의 성공적 외교 순방을 왜곡 보도하여 지지율 상승을 저지할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MBC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송의 기본 법과 취재 윤리를 어긴 것이다. 그래서 박성재 사장은요. 민주노총 출신이고 이들은 과거에도 편향적으로 좌파 정부의 충실한 나팔수 역할을 해온
실체다. 이런 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러한 MBC의 무책임한 고의적,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 해외 동포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들이 다음과 같은 조처를 신속히 취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1번, 뭐냐?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은 MBC에 대해서 해외 방송을 포함해서 정정보도와 공식 사과를 요구하라. 그리고 여당은 MBC 경영진의 보도 조작과 기사 유출에 관해서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필요하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라. 그리고 해외 외교는 초정파적 국익에 관련된 중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 정파적 이익을 쫓아서 비판하고 있는데 이 민주당 지휘부 특히 박홍근 이재명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섣불리 동조한 일부 여당 지도자들도 엄중 문책하라. 그리고 이러한 대통령의 사소한 말을 과대 확장해서 막말 사기 쇼로 변질시켜서 전달한 해외 순방 MBC 기자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책임을 물어라. 그리고 한상혁 방통위원장 2019년도 임명된 이후 지금까지 이런 가짜뉴스 터지게 수수방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그리고요, 외교부하고 문화부, 그 다음에 국민의힘, 시민단체는 MBC를 법에 제소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민들은 anti-MBC 운동을 벌여서 시청 거부, 취재 거부 캠페인을 벌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올바른 지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11개국의 33개 해외동포 단체 대표 여러분들의 이러한 집단적 성명 발표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평가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